네, 미증시에 대한 고찰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출발할까요? MTN 이항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입니다. 후폭풍 어떨까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증시 충격, 이제 과거에는 어땠나 한번 통해서 이번을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무디스가 전격적으로 신용등급의 이제 강등을 이제 발표를 했죠. 미국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 장 마감 직후가 되겠는데 우리 시간을 보면 오전 5시 반, 6시 뭐 그 언저리 정도에 발표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디스는 미국이 상당한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강점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에 누적된 소위 적자 구조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 뭔가 불안감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방 부채가 뭐 엄청나게 늘어났고 GDP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는 여러분들은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백악관이라든가 그리고 월가의 반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바로 이제 블룸버그 보도를 따르면은요, 그 백악관의 그 여성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결정을 정책 결정에 불과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무디스의 주요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라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분은 항상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얘기했던 그동안의 뭐 채권이나 금리 전망은 맞춘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람 엄청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MBC 방송의 인터뷰에 직접 출연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자기네가 잘못한 것이었고 이거 역시 바이든 행정부 때 늘어난 부채 갖고 얘기하는 거다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뒷북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말로 보면 뒷북을 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디스를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디스에 대해서 직접 점검은 그렇게 자제되고 있는 거라 보고 있는데요. 좀 조만간 무디스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적인 말을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실관계까지 확인했고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좀 먼저 좀 보셔야 되겠는데, 네. 참고적으로 미국에서의 그 월요일자에 앞둔 우리나라는 지금 월요일이지만 미국은 아직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보면 동부 시간 오후 6시에 선물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은 잠시 후 오전 7시부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 선물 시장이 또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정기장 대응할 때면 충분히 보실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오전 7시부터 좀 움직일 겁니다.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금요일 날 이후에 그런 발표가 나온 이후에 보면 제가 지금 박스를 쳐놨는데 10년물 금리입니다.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금리를 안 내리고 있어서 역시 전에 파월 의장은 상당히 비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의 움직임은 딴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채권의 등급으로 하향하면 금리는 상승 압박을 하는 건 뭐 맞습니다. 어찌 됐거냐.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지만 금리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금요일 날 발표 직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미국의 채권이 약해진다. 채권의 가치에 대해서 위험해진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가 조금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조금 움직였지만 이게 어떻게 방향을 갈지는 함부로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또다시 오히려 채권을 사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앞선 우리 보도에서 보셨지만 한국의 달러 원이나 움직임이 처음에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는 과거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오늘 9시에 우리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의 시장이 열리고 외환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아마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것들은 과거 사례 그리고 지난 금요일 사례 좀 먼저 보여드리겠고요. 당연히 이제 채권에 이런 것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는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약해진다.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일단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팩트로 이제 보여드린 거가 되겠고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한 4-5분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6대4 내지 7대3으로 보면 약간은 불안전성이 있다. 그렇지만 30%는 큰 일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베일리인데요. 스튜어트 파트너스의 자산관리의 대표가 되겠는데요. 이번 조치는 경고성이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차익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것들 저점에서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건 저점에서 20% 올랐고 연초 대비는 좀 플러스 보합 정도에 많이 와 있습니다. 오히려 S&P 나스닥은 연초 대비 플러스가 나 있고 네. 다우지수도 지금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차익 실현의 촉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타이그리스 파이낸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채권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맞지만 주식 강세 이후에 신중론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라운드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는 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된 일이다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헤지펀드 텔레메트리에서 또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반적인 시장이 좋지 않은 소식이다. 여전히 주가적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보커 캐피탈 파트너스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미국의 신용등급은 앞서 두 차례 정도 다른 곳에서 먼저 있었죠. S&P와 피치에서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이미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거릴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2011년에는 좀 충격이 있었죠. 2023년에는 그렇죠. 그때는 좀 충격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뭐 1%, 2% 떨어진 게 불과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걸 포함해서 전체 말씀드렸다시피 10명 중에 6에서 7명은 약간 좀 쉴 수 있다. 다만 3명 정도는 30% 정도는 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시장에서 시간에서 딱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물론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7시 이후에 잠깐 또 움직임이 바뀌고 특히 선물 시장부터 움직일 텐데요. 이거는 금요일 정규장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초록색이었고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죠. 팔란티아 이런 거 골고루 다 올라갔는데요. 제약주까지 올라갔는데요. 뉴스 발표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등급의 발표 이후에는 완전 딴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극히 제한적인 거래지만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금요일 날 정규장과 정규장 이후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좀 더 내일 반응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보실 수 있겠지만 단기 급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에 뭔가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겠죠. 뭐 시장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포적인 발언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공포 마케팅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증권시장의 생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늘 이번에도 보여줬고 과거에 누차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무리한 내동매매는 자제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공포 마케팅하면 이번은 다를 수 있다는 주장합니다. 이번에 또 다르기 때문에 이번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얘기하면서 일단 다 팔아야 된다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늘 꾸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 주시장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고 안전자산일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꾸준한 분할 매수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이번 여러분들이 느꼈던 조정과 약세장의 우려를 지금 말끔하게 회복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꾸준히 장기적인 대응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팩트로 봤을 때는 국제금리 상승과 달러 하방의 압력 그리고 금수요 증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월가의 시각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조치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예견된 일이다. 뭐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등등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되겠다라는 이항의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뉴스 말고도 지표 악화라는 또 악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헤드라인 넘어가 보시죠. 더욱 어두워지는 소비 심리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소비 심리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요. 거의 최악 수준까지 나온 거죠. 네, 1973년에 이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가 발표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0년 정도의 거의 뭐 역사를 되고 있는데요. 5월달에 소비자 심리가 예측된 게 53.4였는데 50.8, 50이 이제 기준이라고 보면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대 두 번째 최악의 지표가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고 역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실질적인 발표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정책적 불안감이 있는 거죠. 마침 또 오늘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스캇 베센트도 또 지금 많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또 관세가 갑자기 또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또 경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소비자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가 발표됐겠고요. 그것은 2022년 이후 최악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되는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표입니다. 물론 이게 소프트 지표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없다. 지난번에 CPI, PPI 발표된 거 갖고 얘기했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1981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이후. 거의 반세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45년이니까. 45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그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서 7%는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불안불안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투자자들의 느끼는 것은 이러면 소비가 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자체가 지금 보여주는 수치의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소비자 수요는 이런 심리와 다르게 반드시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매출이 소비 매출이 그렇게 얼마나 줄어들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으나 기본적인 스탠드 자체는 너무 부정적으로 필요 없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한 자세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소비 심리 지표 악화와 그리고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 뉴욕 증시에 이제 지난주에 나스닥이 7%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빌미 작용은 좀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을 주목하시죠. 역사적 신고가 돌파 이 종목입니다.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네, 비자죠. 비자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무려 8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8일 연속 상승하면서 드디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달 반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소비도 위축될 수 있고 물가는 올라간다 등등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 줄어든 건 거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비가 올라간다, 뭐 택시비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우유값이 올라간다, 뭐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 자체가 줄어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딴 거를 줄이면서 약간 아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필수적인 소비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맞다는 것이 우리가 카드 소비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3사 모두 한 거가 엄청나게 큰 성장한 건 아니지만 꾸준함이 보여줬고 이들 3사가 공통적으로 연간 실적을 하향하거나 뭐 철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도 여전히 재확인했다는 것에 비춰본다 그러면 여전히 카드 소비의 꾸준함.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여전히 현금을 쓰는 사람이 10% 정도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카드를 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제가 재미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카드 있죠. 신용카드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전 세계 아직도 20%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 적은 있겠지만 쓰지 않았다는 얘기 되겠죠. 신용카드나 데비카드 없는 사람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한 그리고 압도적인 소위 결제망을 갖고 있는 압도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소위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두 개 모두 사상 최고가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주식시장이 흔들리기는 상관없이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이 좀 뭐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8일 연속에 상승하며 역사적인 최고가 흐름을 나타낸 비자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다음 종목, 이 종목도 같이 주목해 보실까요? 메타입니다. 목표가 888달러로 상향 CNBC인데요. 이거를 얼마나 올린 거냐면 현 695달러에서 30% 넘게 올려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가운데서 메타를 가장 최선호로 잡고 있는 거죠. 루프캐피탈이. 그리고 구글보다 메타를 더 선호하네요. 네, 루프캐피탈의 시각이 되겠는데 어찌되었건 직전에 700달러 안쪽에서 지금 거의 900달러에 육박하는 목표 주가를 까지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좀 부족한 부정적인 소식도 있죠. 뭐 중국에서 뭐 광고에 대한 뭐 제한 이런 거 등등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아시다시피 늘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이 광고를 새로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뭐로 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학원 갈 때 학원 광고도 여러분이 인스타에서 보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장에서 핵심 요인이 되겠고요. 특히 AI 인프라들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회사에서 경영에 도움을 받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기업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메타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프캐피탈은 맥7 주식 중에서 최고 성과가 예상되는 것을 다녔고 메타로 얘기하고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항영 위원님 좋아요. 네, 상록수님 감사합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